자,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한테 이렇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러한 식의 최대 혹은 최소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타가 변하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식 전체의 최대 혹은 최소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타가 하나만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 합성이라는 것은 이 세타가 일치할 때밖에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른 값이다. 그럼 합성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같을 때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덧셈 정리를 보면 이거 기억나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쓰지 마세요. 사인 알파 여기를 알파 플러스 세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잖아요.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가 저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해보고 그럼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 저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이게 A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 A를 우리 마음대로 코사인 알파 저 B를 우리 마음대로 사인 알파라고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각각이 코사인과 사인이라면 제곱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A와 B의 제곱의 합은 1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1이 아닌 게 문제냐? 그럼 1이 되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1이 되게 해버릴 거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를 이걸로 묶어버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제곱의 합이 1이 안 되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 둘의 제곱합은 반드시 1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나는 코사인 알파 얘를 사인 알파라고 봐도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코사인 알파라고 봐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 식을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이걸 전개해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가 되잖아요. 맞니 얘들아? 네. 그런데 이렇게 쓰려면 항상 뭐라고 써야 되냐면 코사인 알파는 저거고 사인 알파는 저거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책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단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이고 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이다. 이걸 꼭 같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합칠 거면. 왜냐면 알파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매번 쓰는 게 귀찮겠어요? 안 귀찮겠어요? 귀찮겠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옆에다가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라고 쓰는 거죠.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탄젠트 알파 A분의 2에서 부호 연산을 하시면 안 돼요. 부호 연산 금지. 무슨 말이냐? 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지 마세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코사인이 음이고 사인이 양이니까 이게 2, 4분면이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리면 이 마이너스가 원래 어디 있던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마이너스여도요? 가령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면 2분의 3이잖아요. 그것도 연산하지 마세요. 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면 코사인도 의미고 사인도 의미이기 때문에 3, 3면 각이다라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부호를 뿔뿔 바꿔버리면 1, 4분면인지 3, 4분면인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연산을 자꾸 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걸로 쓰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방법인데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저 탄젠트를 이용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때요? 인수분해 느낌이 좀 나나요? 인수분해 느낌이 좀 나죠? 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선생님? 저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제가 임의로 아무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를 코사인으로 받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를 사인으로 받지만 꼭 이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를 사인으로 볼 수도 있고 루트 a제곱분의 b제곱분의 b를 코사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이 달라진다. 지금 이 알파라는 각은 방금 제가 사용한 각을 쓴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사인 함수의 덧셈정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함수의 덧셈정의를 이용하게 돼요. 똑같은 식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은 사인 함수의 덧셈정의의 역연산을 이용한 거고요. 어차피 제곱해서 1이 되는 문제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얘로 묶어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자는 얘기냐면 얘를 사인으로 보자는 얘기죠.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저 위에 구분을 위해서 얘는 코사인 베타라고 할 거고요. 그럼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베타 사인 세타가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합쳐야 되는 거죠. 조심하세요. 코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할 때는 가운데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불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탄젠트 베타를 b분의 a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이해하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뭐가 달라진다는 선생님? 알파는 상수의 값이고 베타는 상수의 값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밖에 변하지 않아요? 이 세타밖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두 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혹은 최소를 알아내기 훨씬 쉬워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타밖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혹은 최소를 알아내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각이 같을 때만 합성이 가능하고요. 사인 함수로 합성할지 코사인 함수로 합성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보통 학생들은 사인 함수의 합성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죽하면 미적분 중간고사 내신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단 코사인을 이용하여 합성하시오. 사인을 이용하여 합성하는 경우 0점 처리함 이라는 단서가 붙을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덧셈 정리의 구조를 알고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면 딱히 사인과 코사인의 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둘 다 똑같은 정도의 난이도. 외우는 것도 딱히 외울 것도 사실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사인을 몇 번 했으면 코사인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다. 코사인 합성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고 하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방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합성을 계속 섞어서 사용할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맞게 합성인지 틀리게 합성인지 뭘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덧셈 정리로 전개해보면 내가 맞았는지 틀린지 그냥 바로 알아요. 틀리기도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죠. 자, 삼각함수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주기를 판정하시오. 자, 내가 사인으로 합성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럼 이건 코사인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사인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그리고 탄젠트 알파는 무엇이다? A분의 B다. 되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저 위에 식을 장황하게 쓴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걸 납득시키기 위해서이고 매번 저렇게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바로 쓰시면 되죠. 그럼 결국은 이 사인 함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고 사인 함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거예요. 최대값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주기는 2파이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애당초에 사인 세타의 주기도 2파이고 코사인 세타의 주기도 2파이니까 주기가 2파인 두 함수를 더하면 당연히 주기는 2파인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주기가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요. 더하기 알파는 평행 이동에 불과하니까 주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상태로 합성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냐면 얘와 얘 있으면 각이 다르잖아요. 각이 같아야만 합성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덧셈 정리를 전개해야 돼요. 2 sin x 코사인 6분의 파이면 2분의 3이죠. 그죠? 2 코사인 x 사인 6분의 파이면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보통 사인을 합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인이 보통 앞에 있어서 그런 경향도 좀 있긴 해요. 그죠? 네. 이 사인을 합성해 보면 잘 봐요. x하고 알파라고 적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탄젠트 알파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예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탄젠트 알파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알파를 절대값이 제일 작은 특수각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깨달아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저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이걸 덧셈 정리로 전개하시면 위에 것이 얻어져요.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전개해볼까? 얘가 2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2 곱하기 되냐?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결국 전개해서 연산해보시면 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딱히 틀릴 이유가 없다고요. 전개해서 확인해보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니까. 이건 마치 인수분해가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전개해서 원래 식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죠. 이해하시겠어요? 안 지워도 돼. 뭐 또 지워. 똑같다는 얘기지. 네. 자, 그림 그려보죠. 그림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 그랬지 이거? 평행이동 있으면 X축만 그려요. 그죠? 그리고 사인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사인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잘 그리는 사인 함수를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라고 알겠지? 예. 그래서 원점의 위치, 평행이동 전에 원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에 지금 6분의 8만큼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y축이 6분의 8만큼 좌측으로 이동하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주기가 2파이니까 저거 한 조각이 파이예요, 파이. 그럼 6분의 8이면 조금 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y축이 한 이 정도나 갈까 싶어요. 이거 6등분 가는 거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다. 여기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죠. 6분의 13파이가 되는 거고요. 예. 이 정도만 쓰면 다 그린 거지 뭐.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2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이요? 다녀오세요. 자, 4번을 볼게요. 얘는 최대 최소만 물어보니까 합성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건 사용시켜볼까? 너무 이른가? 자, 서영아, 저 코사인 합성하고 싶어. 자, 그러면 3하고 루트 7 제곱해서 더하면 16이잖아요? 그러니까 4가 있으면 되고, 코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일 거 아니냐고요? 그죠? 이때 탄젠트 베타는 얼마죠? 3분의 루트 7이요? 루트 7분의 3이에요. 왜냐면 코사인을 합성하고 싶다는 것은 얘도 코사인이어야 되고 얘는 사인이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크기를 위해서 나눈 것을 배제했을 때요. 알겠죠? 더 잘 기억이 나겠죠? 네. 뭐 어쨌거나 최대값만 알면 되니까, 보통은 최대값만 알면 되니까 이거를 쓰는 걸 생략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저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그제서야 구하려고 하면 막 헷갈리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저걸 늘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절대 부등식에서 등호의 성립 조건을 문제에서 묻지 않아도 늘 찾아 쓰는 습관을 들이듯이 저건 역시 꼭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어쨌거나 A는 4란 얘기죠. 최대값이 4란 얘기는. 이해되죠? 예. 두 번째, gx는 그러면 4 sin x 더하기 b 코사인 x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를 합성을 하면 이번엔 사인을 합성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값이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5하고 같다는 얘기니까요. 양수 b는 2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죠? 사인을 합성할 땐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4분의 b죠. 넘어가도 되겠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왜요? 뭐 이상해요? 네? 항상 합성어 나와서 저 탄젠트 꼭 쓰셔야 돼요. 알겠죠? 예. 습관을 잘 잡으시고 처음에.
자, 다음 지름의 길이가 L인 반원이라고 했는데 반원 안 그려져요. 그냥 원을 그릴게요. 반원의 점 P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3AP 더하기 4BP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네. 네.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코사인을 합성할 거죠. 그럼 얘가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의 덧셈정리의 결과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기 때문이죠. 얘가 사인이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 볼까요? 코사인 덧셈정리 이용하려면 코사인 옆에 코사인이 있어야 돼요. 사인 옆에 사인이 있어야 되고, 사인을 이용할 때만 사인 옆에 코사인, 코사인 옆에 사인이 있는 거고, 이것은 덧셈정리의 공식의 모양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아까. 네. 자, 서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 역시 코사인과 합성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왜 합성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세타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AP는 뭐가 돼요? L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BP는 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AP 더하기 4BP 라는 놈은 3L 코사인 세타 더하기 4L 사인 세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얘를 합성한다고 하면 3L 전체의 제곱 더하기 4L 전체의 제곱 루트 C 어차피 5L 되죠? 네. 5L이고 얘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았을 때요.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영이가 얘기해봐. 네, 3분의 4. 이해하시겠죠? 코사인 옆에 코사인 있어야 되고 사인 옆에 사인 있어야 되고 코사인 합성하면 이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 좀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5L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5L 된다는 것은 코사인 값이 1 된다는 거잖아요. 코사인 값이 1 된다는 건 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0 된다는 거잖아요. 그잖아. 그럼 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0 되는 게 가능하냐고 하면 가능합니다. 왜? 세타는 예각이니까 0에서 2분의 8까지 움직이고요.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4분의 8보다 조금 큰 각이죠.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의 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일치해서 코사인이 0 되는 상황이 가능하죠.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나중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의 범위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이 최대값 5L이 가능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5L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는 습관 들이는 게 좋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단연이 하나 있고 중심이 0,2분의 1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이 있는 거죠. 자, 동점이 두 개가 움직이는데 PQ가 일정한 속도로 2파이 시간 동안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는 말은 P와 Q의 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한 바퀴 돈다라는 말은 2파이 시간 동안 한 바퀴 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이란 얘기죠. 굳이 속도를 얘기하자면 1 라디안이라고 볼 수 있나? 예.
2파이 시간 동안 한 바퀴 돈다라는 얘기니까. 뭐 어쨌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둘이 속도가 같다는 건 확실하죠. 예. 그러면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럼 P의 좌표를 잡는 건 되게 쉬운데요. Q의 좌표를 잡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P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런데 Q의 좌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라는 고민이 좀 되죠. 일단 동경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어쩌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이 C초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Y축의 음의 방향이 C초선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은 예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다 맞아떨어져요. 삼각함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각의 범주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거의 X좌표는 뭐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2분의 1 사인 세타라고 보는 게 좋겠죠. 타당해요? 이렇게 수선 내려보면 X좌표가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맞아요? Y좌표는요? 원래 2분의 1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분의 1 코사인 세타를 빼게 돼요. 이것도 납득해요? 그죠? 예. 네. 궁금한 친구들은 각도 이제 뭐 2, 4분면 이렇게 그러니까 더 회전시켜 이 정도 왔을 때도 똑같은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좀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그냥 예각인 상태에서 이렇게 저처럼 마구 쓰시면 늘 맞습니다. 그렇게 삼각함수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알겠죠? 네. 물론 세타는 0에서 2파일 거고요. 한 바퀴 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PQ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보죠. 이걸 전개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뒤쪽이 항 3개짜리를 좀 전개하게 돼서 약간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건 이렇게 처리해 보십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럼 앞에 두 개의 거듭 제곱은요. 제곱 관계에 의해서 4분의 1, 4분의 1, 1하고 4분의 1죠. 뒤에 4분의 1까지 하면 2분의 1, 2분의 3 하나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것을 전개한 것은 없어집니다. 납득하시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2분의 1로 묶어서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왜냐면 이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합성을 배웠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다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PQ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저게 마이너스 루트 5일 때잖아요. 네. 그럼 얘냐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제곱이니까 얘가 됩니다. 아시 오랜만이죠?
이중근화요? 오랜만이죠? 네. 얘는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어요. 3이 아니죠? 그죠? 네, 5하고 1이네요. 이렇게요. 그럼 최소값은 이렇게죠. 얘네 합을 S라고 했으니까 루트 5가 되는 거네요. 답은 5가 되겠고요. 이렇게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괜찮나요?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삼각함수의 2배각 공식이라는 공식을 쓸 건데 이 2배각 공식도 덧셈 정리에 활용에 불과하거든요. 되게 쉬워요. 잘 해보세요. 일단 공식 자체를 먼저 써놓을게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따로 정리해 놓는 게 좋으니까. 사인 2알파를 앞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바꿔서 문제풀이에 활용할 건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인 2알파를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덧셈 정리 위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원래는 이게 이제 두 개 항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만 둘 다 알파이기 때문에 얘가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증명이 아주 쉽죠. 전 까먹으면 만들기도 좋아요. 덧셈 정리 알고 있으면. 그죠? 다음 코사인의 덧셈 정리인데요. 얘는 이제 원래 공식은 얘예요. 하지만 이거의 모양을 보시면 제곱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거든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건 역시 별개의 공식으로 다 따로 기억하세요. 알겠죠? 필요하면 변형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문제를 풀이할 때 불리한 점이 많아요. 증명은 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고요. 하나 외워서 필요하면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탄젠트의 2배각인데요. 얘는 저 딱히 외우란 말을 쓰면 되게 좀 민망한 게 덧셈 정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공식 자체가. 그잖아.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 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하면 2 탄젠트 알파 당연하죠. 그죠? 네. 덧셈 정리를 그대로 쓴 거예요. 사실. 변형 과정도 없다고. 그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뭐 이것도 공식이라고 하니까 외우려면 외우고요. 자, 다음 3배각 공식인데요. 3배각 공식은 교육과정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사인 3알파
하고 코사인 3알파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는 수준의 공식이라 외우기도 쉬워요. 그런데 탄젠트 3알파 같은 건 굳이 외우지 마세요. 네. 써드리긴 할 건데. 딱히 외우고 싶게 안 생겼죠? 근데 뭐 사인 3알파 구할 줄 알고 코사인 3알파 구할 줄 알면 상대관계 이용해서 탄젠트 3알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 번째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예. 굳이 내가 뭔가 좀 외워보겠다라고 하면 요 3배각 하고 요 3배각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밑에 건 나쁜가요? 나빠요. 나빠. 이걸 기억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나빠요. 나빠. 만드는 과정은 혹시 선생님 제가 저 안 외우면 불리한가라고 하면 안 불리한 게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사인 3알파를 꼭 못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유도 과정을 보면 바로 납득을 해요. 자 봐봐. 사인 3알파를 구하고 싶어. 나는 공식을 몰라. 그러면 사인 알파 더하기 2알파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2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2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배각은 교육과정 내에 있잖아. 이 배각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 공식의 모양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 잘 보면 사인 3알파의 우변에 코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인밖에 없죠. 사인으로만 표현하자라는 게 목적이라서 사인 알파는 그대로 두고 코사인 2알파는 아까 외웠던 공식 중에 이게 있었죠? 세 개가 있었으니까 그죠? 네. 여기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 잘 봐요. 여기 코사인 알파를 놔두고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하면 얘하고 얘가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3 사인 알파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있으면 좀 되게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잘 안 물어봐요. 이 400각은 그냥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예. 누구도 묻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300각도 뭐 꼭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뭐 관심 있으면 한 사인 3알파랑 코사인 3알파 정도 외우시고요. 어쩌다 한번 물어보니까 난 이렇게 할란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도 되나요? 아직 안 되나요? 네. 가도 되나요? 그렇죠. 됐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한테만 별표를 주고 싶은 게 자, 제가 지금부터 반각 공식이라는 걸 얘기할 텐데 이 반각 공식은 그냥 이 코사인의 2배각 공식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오, 반각 공식.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치? 맞아?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코사인 2알파는 뭐라고 했어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지 않았냐?
그치? 이걸 사인 제곱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잖아.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나와. 그럼 위에 있는 건 반각 공식이고 밑에 있는 건 반각 공식이 아니냐? 아니죠. 똑같은 공식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분의 알파이고 여기가 알파이냐가 중요한 공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2배가 있으면 되고 2분의 1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2알파여도 동일한 공식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공식은 뭐하고 똑같았어요? 코사인의 2배각 공식하고 똑같았죠. 그죠? 예.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공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2알파는 무엇이기로 했냐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을 했죠. 이걸 코사인 제곱 알파에 대해 정리하시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데요. 마찬가지 동일한 공식입니다. 그죠? 이것도 여기가 2분의 알파이고 여기가 알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배와 2분의 1배의 관계에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2알파여도 동일한 공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마지막에 탄젠트의 반각은 뭐 공식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예. 상제관계를 이용하시면 이거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일 텐데 위에서 나온 공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반각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코사인의 배각 공식의 이해도를 깊게 만드시면 반각 공식이 자동으로 얻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각 공식을 따로 정리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두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한 각의 코사인만 알고 있어. 근데 이 코사인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것의 반각에 해당하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제곱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코사인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거의 절반각에 해당하는 사인과 코사인과 왜냐면 여기서 지금 알아야 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코사인 알파 하나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알파의 절반각이 2분의 알파잖아요. 그 2분의 알파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의 탄젠트 제곱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됐어요? 그 내용은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안 적어도 돼요? 그죠? 네. 자 마지막 예, 잘 봐요. 각각 예식으로 나타나는 얘기인데 탄젠트의 반각이 주어져 있을 때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할 수 있거든요. 방금 배운 반각 공식과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네. 아까는 뭐였어요? 코사인의 배각을 알고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반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탄젠트의 반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배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좀 헷갈리긴 한데 그죠? 네, 아무튼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니? 일단 결론을 먼저 적어드릴게요. 사인 세타는 뭐하고 같냐면 1 플러스 t의 제곱분에 2t하고 같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하고 같냐면 1 플러스 t의 제곱분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하고 같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하고 같냐면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에 2t하고 같은데 마찬가지로 탄젠트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탄젠트의 배각 공식에 불과해요. 그죠? 저 사인과 코사인이 왜 저렇게 나오느냐를 보여야겠죠? 근데 탄젠트는 누구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 얘들아? 코사인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곱관계에서 보면.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증명한다. 코사인 세타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냐면 2분의 세타를 하나의 각으로 보고 세타를 2분의 세타의 2배 각으로 본 것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시컨트 제곱 세타 2분의 세타는 제곱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탄젠트의 2배각 공식에 불과하니까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사인 세타를 코사인과 탄젠트를 알고 있는데 제곱 관계를 접근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위에 코사인도 구해져 있고 탄젠트도 구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것들을 만드는 어떤 증명 과정이고요. 아니야? 잘 기억할 수 있겠냐 이러는데 사실 그 위에 반각은 코사인의 배각하고 똑같은 공식이라서 나중에 생각이 잘 나는데 이건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나거든. 그래서 내가 꼼수를 하나 알려주겠다. 사실 t는 예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이야? 세타는 예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해요.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세타를 보고 이 탄젠트 세타는 금방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길이가 그냥 1-t의 제곱이라고 치고 여기가 길이가 2t라고 쳐요. 알겠죠? 그럼 피타를 이용해서 이 빗변의 길이를 넣었잖아요. 그럼 얘가 1 플러스 t의 제곱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사인을 읽어보세요. 보이죠? 코사인 읽어보세요.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종의 꼼수예요. 꼼수 알겠죠? 예. 값이 의미여도 그냥 길이라고 치고 하신 다음에 이거 가지고 공식 만들어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아마 이제 밑에서 잘 증명해 준 건 다 기억도 안 나고 저 그림밖에 기억 안 날 텐데 그래도 이거 밑에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예. 일단 여기까지요.